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7월 13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분위기가 좀 뒤집혔습니다.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흔들렸는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S&P 500 지수는 장중 최저 수준까지 밀리면서 0.4%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약 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원래 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옮겨갔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였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며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든 화물선의 운송 비용의 20%를 부담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것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자, 실제로 발표 직후 국제 유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5% 이상 상승하며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도 5% 넘게 올라서 배럴당 8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유가 상승, 물류비하고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번 사태는 주말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직 전면전으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측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가가 7% 하락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6%, 샌디스크는 10%, 시게이트는 6%, AMD와 인텔도 각각 4% 정도 하락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지만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가장 먼저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진짜 시장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바로 미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넷플릭스하고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도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오늘의 지정학적 악재를 어느 정도 상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사는 AI 투자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레이먼 제임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레리 애덤은 오히려 AI 투자가 2028년까지 계속 확대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AI 관련 언급은 S&P 500의 모든 산업에서 지난해보다 98%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AI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나스닥 시장에 역사적인 규모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누적된 차익 실현 매물과 아시아 증시 폭락 여파가 겹치면서 오늘 7% 안팎의 급격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으로 265억 달러, 약 36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의 알리바바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미국 증시 역사상 외국 기업 최대 규모의 IPO하고 지분 매각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고대역 메모리 시장의 독점적 지위 덕분에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흥행에 성공을 했죠. 첫날 13% 폭등했는데요. 공모가 149달러로 시작한 주가는 상장 첫날 장중 170달러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12.8% 급등한 168달러 수준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성공을 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락했느냐? 오늘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원 주가가 마이너스 15.4%라는 역사상 최악의 일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동기화되어서 미국의 프리마켓과 정규장에서도 매도세가 쏟아진 것이죠.
사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장 전에 석 달 동안 상장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서 주가가 이미 100% 가깝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미국 상장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막상 완수되자 글로벌 펀드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아, 이만큼 올랐으면 나도 이제 좀 팔아서 돈 좀 남겨야지.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에요. 미 기술주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이 오늘 또 있었죠. 증시 전반전에도는 이란 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연준의 매파적 금리 우려로 인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AI 반도체 동맹 기업들이 함께 약세를 보인 점도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의 진짜 목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상장은 단순히 그냥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SK 하이닉스의 라이벌 기업이 마이크론인데 이 마이크론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던 밸류에이션, 즉 몸값을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이번에 상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달한 265억 달러의 자금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설비 증설에 전액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나스닥 현지 인터뷰에서 5년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도 고객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지난 6월 12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단행하며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상장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의 주요 현황을 주가 흐름, 기업 가치, 향후 변수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역대급 데뷔와 최고점을 찍었죠. 스페이스X는 공모가 135불을 시작으로 해서 첫날 161달러로 마감을 했고 6월 16일에는 장중 최고 225.64까지 치솟았는데 이 시점 기업 가치는 2.9조 달러를 돌파하며 일론 머스크를 사상 최초, 세계 최초의 공식 조만장자 트릴리언이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장 보름 만에 거품론과 기술주 전반의 조정이 겹치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중 한때 137.68달러까지 떨어지며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를 겨우 몇 달러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사업 구조인데 시장은 스페이스X를 단순한 우주항공 기업이 아닌 우주 인프라 AI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죠. 스타링크는 현재 9,6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해 회사 매출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 요금이나 소식이 전해지며 수익성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장 전 일론 머스크는 AI 스타트업인 XAI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구글과 엔트로픽과 매달 수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용량 임대 계약을 체결해 향후 수십억 달러의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선과 관련돼서는 재사용 가능한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2번째 시험 비행 결과가 미 항공청 FAA에 의해 마감되면서 다가오는 7월 16일 13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나 실적에 비해 너무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고 있는 이 걱정이 있다는 거죠. 2025년 기준 매출은 187억 달러이지만 XAI 인수 비용 등으로 인해 49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7년 내년 예상 매출을 대입해도 현재 주가는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매우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을 주목해야 돼요. 이 스페이스X는 8월 초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첫 공식 분기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식을 대량 보유한 내부 직원들의 의무 보호 예수, 즉 락업 해제일과 맞물려 있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경우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지난 한 달을 한번 살펴봤고요. 아,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중동 위기에도 왜 안전자산 금이 떨어졌는지, 보통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금 가격이 오히려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전쟁 자체보다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금 시장의 지금 가격이 언스당 4,063달러, 1.4% 하락했습니다. 이번 금값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고금리 장기화 전망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죠.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보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의 매력이 커지는 겁니다. 앞으로 금 가격의 방향은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와 연준의 메시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의 월가의 핵심 일정입니다.
내일은요, 주요 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르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죠. 또한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6월께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물건의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CPI입니다. 페드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CPI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CPI가 발표되는 순간에 주식시장부터 금시장부터 많은 것들이 요동을 치는 거죠. 수요일 날 보면요. 모건 스탠리하고 존슨앤존슨, 장 마감 후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PPI도 발표가 됩니다. PPI는 Producer Price Index인데 기업의 원자재나 제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요. 페드가 발표하는 경기 보고서예요. 12개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의 기업과 경제 상황을 조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FOMC, 즉 금리 회의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장마감엔 넷플릭스, 그리고 목요일엔 역시 리테일 세이즈,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가 또 됩니다. 이 일정들이 이번 주 미 증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